이걸 부쉈다고? 스승님다워. 손해배상 청구는 소인에게 하면 돼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지. 이거나 받으셔. 상대의 속마음을 바로 들을 수 있는 안경이라고 하는데 아, 맛있다. 오늘 저녁은 뭐 먹지? 고양이들이 지구를 정복하면 그때는 어떡하지? 아, 존나 성공하고 싶다. 오늘 저녁은 뭐 먹지? 이걸 뭐 봐도 야, 그거 뭐야? 또 이상한 물건 얻어온 거지? 너만 쓰기냐? 아니 그건 좀 야, 어디 일 안 하고 놀고 있어? 얼른 타로나 보기 준비해. 알겠어. 자, 첫 번째, 마음에 드는 카드를 선택한다. 고르기 어려울 땐 왼손을 화면에 갖다 대고 파장이 맞는 듯한 카드를 찾아보렴. 두 번째, 영상에 적용된 타임스탬프를 통해 네가 선택한 카드 번호의 타임라인으로 이동하면 돼. 세 번째, 이 선녀님의 타로 리딩을 듣고. 네 번째, 리딩이 인상 깊다? 복채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면 고맙겠어. 자, 그럼 마음에 드는 카드 선택할 시간 줄게. 번호 랜덤으로 해서 10초 후에 공개할 테니 잘 골라봐. 자, 번호 확인하고 가. (1번) 카드 리딩 시작할게. 오랜만에 돌아온 속마음 타로. 1번 아이들이 지금 머릿속으로 떠올리고 있는 아이들의 속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너희 둘이 가까운 미래, 관계 흐름도 함께 봐줄게. 자, 먼저 속마음을 한번 볼까? 뭐야 1번 아이가 생각하는 상대 아이, 완전 1번 아이를 확실하게 좋아하고 있구만. 이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를 보아 둘이 서로 알고 교류를 한지 아예 별로 안 된 게 아니라 좀 오래된 사이인 것 같아. 이 경우엔 조금 길어진 썸과 재회의 관점으로 볼 수 있겠는데, 썸과 같은 경우라면 이 상대 아이 일이나 자신의 과거에 대한 상처만을 들여다보느라 1번 아이에게 적극적이지 못하고 1번 아이를 바라보지도 못하고 등을 돌렸던 것 같아. 재회의 경우에도 자기가 1번 아이와 함께했던 시간 중 좋은 시간들보단 자기가 잘못했던 기억, 싸운 기억, 너를 울렸던 기억 등을 더 바라보면서 한참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던 것 같아. 썸이나 재회 둘 중 어떤 경우라도 메인 키워드는 후회, 미련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럼 고달픈 과거를 뒤로 한 채 이 운명의 수레바퀴가 새로운 주기를 향해 굴러간다는 거지. 그럼 이 새로운 주기가 무엇이냐? 매지션 카드와 월드 카드. 이 아이는 그간 신경 쓰지 못했던 너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완벽하게 행복한 미래를 그리려 꿈꾸고 있어. 이 매지션 카드가 새로운 시작, 가능성 등을 의미하기에 썸의 경우에는 좀 더 활발하고 열정적으로 너와의 관계를 새롭게 읽어내고 싶어서 엉덩이가 근질근질하다는 거고, 재회의 경우에도 그전과는 다르게 더욱 너를 여러 방면으로 보살펴주고 너의 환심을 사고 싶어하는 것 같아. 이게 매지션 카드의 기운적으로 1번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갑자기 바뀐 태도를 보면서 얘 뭐지? 갑자기 나갔고 장난치는 건가? 재밌나? 처럼 상대 아이가 가볍게 느껴질 수 있겠다 싶지만, 이 무거운 느낌의 월드카드가 뒷받침되는 것을 보아 너와 진지한 관계를 맺어가고 싶은 것에 대한 기대로 한껏 감정이 부푼 상태라 그런 거니까 네가 생각하는 그런 불안감은 내려두는 게 좋을 것 같아. 어쨌든 결론적으로 월드카드, 이 아이는 너와 깊게, 심지어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너만 바라보고 너를 갖고 싶고 너랑만 있고 싶다는 의미. 무슨 카드만 봐도 이게 완전 열정이 느껴진다? 꼭 너를 쟁취하고 싶은 듯한 기운이야. 자, 그럼 이 열정 불도저 같은 상대 아이와 1번 아이가 앞으로 어떤 케미스트리를 보여줄지, 미래의 두 사람 관계 흐름을 한번 볼까? 너네는 확실히 나중에 함께 하긴 할 것 같아. 일단 이 저스티스, 정의 카드. 아까도 말했듯이 그 아이가 자신의 운명의 수레바퀴를 새롭게 굴리면서 새 출발을 결정했다는 시그널인데, 이 아이 나름대로는 엄청나게 심사숙고해서 내린 결단이라고 해.
왜냐면 이 아이가 개인적인 일이나 부담감 때문에 너와의 관계를 맺기 힘들거나 또는 너랑 지내게 되면 안고 가야 할 리스크들이 좀 크다던가 하는 식의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 그게 사실 해결이 된 것도 아니고 그 아이 자의로 이 모든 위험과 고통을 부담하고서라도 너를 만나겠다 하고 결심한 것 같아서 나름 보기 좋은 듯? 근데 아까 상대 아이가 불도저적인 모습이 보였던 거에 비해서 뒤에 오는 템퍼런스 카드의 에너지가 너무 정적인데 이걸 보니까 1번 아이 쪽에서 상대 아이에게 좀 거리감을 둘 것 같아. 1번 아이가 상대 아이를 막 싫어하거나 부담스러워하기보다는 1번 아이 또한 둘의 행복한 미래를 그리지만 갑자기 변한 그의 태도나 재회의 경우라면 그 아이가 이미 너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했던 과거 때문인지 행동력을 크게 보이기 어려워 중립적인 태도를 지킬 것 같다는 거지. 이성과 감성을 열심히 번갈아 조율하는 이 템퍼런스 카드처럼 그 아이와의 너의 속도를 잘 맞춰줄 거야. 그 아이와의 관계를 멀리 보면서 조금씩 관계 진전을 해나갈 것이고 내 생각엔 그 아이도 너를 배려하는 마음이 커서인지 너의 속도를 잘 맞춰줄 테야. 그리고 마지막 흐름으로 나온 이 데빌 카드. 다른 타로 카드들이 데빌 카드를 보면 까만 배경에 막 그지같이 생긴 악마가 그려져 있어서 불길해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우리 뽀짝비결 카드의 데빌 카드는 이 로맨틱한 그림 분위기에 오히려 나오면 좋아하는 아이들이 많더라. 어쨌든 로맨틱한 그림 분위기라 말한 만큼 너희 둘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성보다는 감성이 점점 커지면서 서로만 바라보고 끈끈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어. 구속의 의미도 지녔기 때문에 실제로 썸인 사이였다면 연인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과거 인연이라면 재회까지 할 수 있는 흐름이야. 뭐 미래에 대해서 특히 조심할 것도 없고 그나마 신경 쓰이는 건 그 아이가 너랑 관계를 이어나갈 때 얼마나 부담감이 컸길래 이렇게 고민했는지 그리고 너의 행동이 왜 이렇게 소극적인지 정도? 신경 쓰이네. 뭐 그래도 미래가 좋으니까 됐지 뭐. 그럼 마지막으로 좋은 카드 한번 뽑아볼까? 아이고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 또 나왔네? 너희 진짜 서로 운명의 실이 아주 단단히 엮여있구나. 이 카드를 보아 진짜 너희 둘의 서사는 어느 정도 길 것 같네. 조언으로 너희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고 많이 남아있으니까 그 아이가 너에게 스트레스 주고 가슴 아프게 했던 과거는 이제 내려둘 때라고 해. 그 아이도 너를 기다리게 하고 속 썩이게 하려고 했던 의도가 아닌 것 같고 이 아이 자체의 정신적인 미약함? 환경적인 요인이 문제였던 것 같으니까 이제 흘러가는 운명의 물결에 몸을 맡기는 게 좋겠어. 그니까 상대 아이 너무 미워하지 말고 예쁘게 좀 봐줘. 알겠지? 너희 둘의 끈끈한 사랑 응원하고 둘 사이나 속마음에 대해서 더 궁금하면 우리 채널의 다른 영상도 한번 봐보면 좋겠네. 자 그럼 여우 요약해. 둘 사이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젠 그 아이를 용서할 때가 되었고 둘의 인연의 바퀴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 그러니 과거를 내려두고 앞으로 나아가거라. 알겠느냐? 리딩이 마음에 들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 2번 카드 리딩 시작할게. 오랜만에 돌아온 속마음 타로. 2번 아이들이 지금 머릿속으로 떠올리고 있는 아이들의 속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너희 둘의 가까운 미래 관계 흐름도 봐줄게. 자 그럼 먼저 속마음을 한번 볼까? 아니 무슨 1번 아이네 상대 아이도 좀 사랑꾼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여기 더한 애가 있네. 2번 아이가 생각하는 상대 아이랑 2번 아이가 어떤 사이인지 제너럴 리딩이니까 정확히 알 수 없어서 여러 케이스가 있겠다지만 진짜 주요 케이스로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덧붙일 테니까 알아서 상황 맞춰 잘 들어봐. 자 먼저 이 집착, 벗어날 수 없는 구속 등을 의미하는 데빌 카드를 보아 그 아이가 군대나 회사 직무의 변경이나 아니면 어떤 장소로의 이동 등으로 어떤 집단이나 일거리에 구속당하게 된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너와의 관계나 너에 대한 감정을 좀 내려두고 떠났던 것 같은데 재회로 친다면 둘이 엄청 싸워서 헤어진 거라기보단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멀어진? 썸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희망이나 낙천적인 상상을 의미하는 스타카드. 그 아이는 너에게 못 다가가는 상황에서 너와의 함께했던 행복한 과거 또는 너와 나중에라도 함께할 행복한 미래를 혼자 그리고 있다고 해. 너에 대한 마음은 절대 식지 않았고 썸의 관계라 한다면 너에 대한 관심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니 이런 상대 아이 같은 경우에는 SNS로 너가 잘 지내는 모습 몰래 염탐하면서 이번 아이 예뻤지 하고 계속 들여다볼 것 같네. 막 너에 대한 감정이 미련이나 후회로 남아있다기보단 좋아하는 감정이 너무 커가지고 그냥 한시라도 빨리 너랑 함께하고 싶은 듯해.
특히 이 스타카드는 이상형을 의미하기 때문에 너를 찐 이상형이라 생각해서 이렇게 빠져든 걸 수도 있고, 또 스타카드 자체가 멀티플레이가 잘 안 된다는 뜻도 있어서 이 아이 지금 너 생각하는 것 때문에 일도 제대로 못하는 듯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황제 카드. 이 아이 진짜 너를 여왕님이라고 받들 만큼 사랑에 빠진 것 같은데, 그래서인지 소중한 2번 아이를 막 움직이게 하기 싫고 당연히 2번 아이 만나려면 내가 가야지 이런 마인드로 살고 있어. 군대를 간 아이라면 빨리 제대해가지고 너와 재회하고 싶다 하고, 일 때문에 멀어진 아이라면 얼른 일을 잘 해내가지고 더 멋진 모습으로 네 앞에 서러 갈 거다 하는 식으로, 어떤 경우든 남들 보기에도 떳떳하고 잘 나가는 모습을 갖추고 나서야 너의 앞에 서고자 하는 신념이 보여. 왜냐? 그냥 너가 존나 좋으니까. 데빌 카드, 스타 카드, 여왕제 카드 모두 상대를 강렬하게 갈망하고 좋아할 때 나오는 카드들인데, 이렇게 셋이 쪼롬이 나오는 거 보니까 내가 다 기빨릴 만큼 너를 좋아하는 것 같다. 자, 그럼 이 찐 사랑꾼 상대 아이와 이번 아이가 앞으로 어떤 케미스트리를 보여줄지, 미래의 두 사람 관계 흐름을 한번 볼까? 이거 아까 속마음 파트에서 설명해줬던 거랑 비슷한 흐름이긴 하네. 이 아이 진짜 생각이 딱 바로 잡히고 이걸 실행해내는 추진력이 강한 편인가 봐. 일단 먼저 이 썬카드. 너희는 그 아이가 멀리 떠나기 전엔 같이 있으면 너무 행복한, 둘도 없는 벗 같은 사이? 그만큼 친밀감이 엄청나고 상대 아이 쪽에 적극적인 태도로 빠른 관계의 진전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런 적이 없었다면 이제 미래에 곧 그럴 예정이라 하는데, 멀리 떨어져 있어도 연락을 재밌게 주고받는다던가 하는 식으로 말이야. 그런데 이 뒤에 나오는 카드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겠다. 먼저 긍정적인 결말로는 저지먼트 카드가 재회를 상징하니까 둘이 서로 다시 만나서 재회를 하고, 이 새 출발을 의미하는 바보 카드처럼 둘이 새로운 관계를 써내려간다는 뜻이야. 이 총 3개의 메이저 카드로만 봤을 때는 쉽게 그렇게 읽을 수 있겠는데, 내가 누구야? 선녀 아니겠어? 이 카드들 뒷면의 느낌을 읽어내보자면, 두 번째, 좀 안타까운 결말로 이 저지먼트가 어떤 환경적인 공표? 공지? 같은 거라 너에 대한 그 아이의 다시 만나고자 하는 열정, 행동이 팍 꺾이는 느낌이야. 예를 들어 일거리가 더 많아져서 못 만난다던가, 군대에 간 아이라면 그 아이가 있는 부대에 무슨 일이 터져가지고 연락을 잘 못하게 된다던가, 또는 이번 아이 쪽에서 다른 과거 인연한테서 소식이 온다던가 하는 식으로 둘 관계가 잘 나가다가 갑자기 엎어지는 느낌도 있어. 그러다 보니 새 출발, 바보 카드가 그 아이와의 새 출발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새 출발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상대 아이와 이번 아이 둘 관계에서 가슴 아프고 스트레스 받는 쪽으로 새 출발을 하게 된다고 할 수 있겠다. 그래도 최대한 우리는 전자의 해석이 맞길 바라야겠지? 난 둘 사랑을 응원하는 입장이지만 내가 보이는 걸 그대로 말은 해줘야 할 것 같아서 어쨌든 조심해서 나쁠 건 없지. 그럼 마지막으로 좋은 카드 한번 뽑아볼까? 아이고, 여기도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또 나왔네. 너희 진짜 서로 운명의 실이 아주 단단히 엮여있구나. 이 카드들을 보아서 너희 둘의 서사는 어느 정도 진짜 길 것 같아. 조언으로 그동안 행복했던 너희 서사는 이제 막 갈등의 시기로 접어들고 있으니까 기다려라 해. 분명 둘이 서로 마음도 통하고 좋아하는 기운이 물씬하지만 감정만 가지고 관계를 이어나가기엔 애매한 순간들이 이제 짜잘하게 계속 생겨날 수 있다고 하니까, 이런 잘 안 풀리는 때일수록 아, 이건 다 지나갈 흐름이다 생각하고 좋아질 때를 기다려야 해. 너무 성급하게 섣불리 움직이다가는 오히려 화를 부를 수 있으니까 조심해. 어차피 너의 운명은 길게 이어져 있으니까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만 가지면 끝까지 잘 인연을 맺어갈 수 있을 테니까. 알겠지? 너희 둘의 끈끈한 사랑을 응원하고 둘 사이나 속마음에 대해 더 궁금하다면 우리 채널의 다른 영상도 한번 봐보는 것도 좋겠구나. 자, 그럼 여우 요약해.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미래에 두려울 수 있을 테야. 거기다 솔직한 답을 들을 수 없는 상대 아이에 답답할 수 있을 테지. 하지만 이 모든 문제는 운명이 해결해 줄 터이니 걱정하지 말거라. 알겠느냐? 리딩이 마음에 들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 3번 카드 리딩 시작할게. 오랜만에 들고 온 속마음 타로. 3번 아이들이 지금 머릿속으로 떠올리고 있는 아이들의 속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너희 둘이 가까운 미래 관계 흐름도 봐줄게. 자, 먼저 속마음 한번 볼까? 3번 아이들이 생각하는 이 상대 아이 카드 아주 미련이 툭툭 묻어나 있다. 3번 아이들네 같은 경우에는 썸보다는 사귀었다가 헤어졌던 관계의 아이들이 많이 있을 법한데, 썸이었다면 지금은 한동안 연락이 잘 안 되는 사이 같고,
그럼 리딩 자세히 들어가 볼까? 먼저 데스 카드. 말 그대로 죽음이지. 너희 관계는 어느 정도 연락도 하고 빌드업도 되어 있던 상태였는데 한순간의 갈등이나 환경적인 요인으로 순식간에 끝난 느낌이야. 둘에게 예상치도 못한 문제들이 한순간에 막 몰아치면서 이 관계를 이어나갈 의지가 꺾여서 서로 연락을 잘 못하게 된 것 같은데, 그 때문에 이 행맨 카드처럼 그 아이 너에게 다가가기에는 양심이 찔리고 다가갈 수도 없다고 생각해서 스스로의 발을 이 나무에 묶어두고 너만 바라보고 있대. 특히 이 카드가 좀 염탐한다는 느낌도 있어가지고 너랑 대화는 하지 않지만 SNS를 통해서든 다른 겹지인들을 통해서든 너의 소식을 아름아름 듣고 엄청 신경 쓰고 있다네. 거꾸로 매달린 채 혼자 다른 세계를 바라본다는 의미도 지닌 카드이다 보니까 얜 너랑 다르게 남몰래 너와의 행복한 미래를 상상하고 재결 앞에서 돈독하게 지낼 거라고 상상만 하는 것 같아. 이 데스, 행맨, 월드 카드 모두 행동력이 제로인 카드다 보니까 진짜 답답해 죽겠는데, 리딩만 보면 이번 아이들이랑 좀 비슷한 상황일 수도 있겠는데, 이번 내 상대 아이는 서로 못 만나도 사랑하는 감정이 너무 커가지고 얼른 당장이라도 보러 가려고 뛰쳐나가려 하고 강아지 같은 사랑꾼? 설레임 같은 면이 있는데, 3번 내 상대 아이들은 행동력이 거의 없고 의지 자체가 거의 없어. 그냥 멀리서 지켜보면서 3번 아이 잘 지내라 하면서 혼자 마음을 정리하려 하면서도 미련이 툭툭 묻어나 있는 느낌? 좀 찌질한데. 보는 것만 하는 거 그만하고 이렇게 신경 쓰고 있으면 연락이라도 하라고, 이 미련한 놈아. 하도 미련해가지고 속마음 깊게 들여다보기도 힘들다. 어쨌든 얘는 그렇게 널 생각하고 있다 하고, 그렇다고 막 얘가 못 지내고 하는 건 아니야. 이 월드 카드도 그렇고 행맨 카드도 그렇고 얘 아마 혼자 집에 틀어박혀가지고 자기 할 일 적당히 잘해내고 어느 정도 안정적인 일상을 지내는 상태거든. 그래서 배불렀는지 너를 계속 보고 상상만 하고 있는 거지 뭐. 자, 그럼 이런 미련 뚝뚝한 상대 아이와 3번 아이가 앞으로 어떤 케미스트리를 보여줄지 미래의 두 사람 관계 흐름을 한번 볼까? 이 음침한 행맨 카드 또 나왔네. 확실히 너희 두 쌍은 한번 사귀었다가 감정 교류가 어느 정도 크게 있었던 편인 것 같아. 이 러버스 카드가 나온 걸 보니까. 하지만 짜잘짜잘한 가치관 차이나 싸움이나 갈등이 다른 커플들에 비해서 좀 더 많았던 것 같고, 아까는 내가 한순간에 끝맺었다고 했는데 지금 추가 카드 보니까 살짝 너희 스스로도 알게 모르게 갈등들이 쌓여가지고 도저히 못해먹겠다 하고 마음먹고 이 저스티스 카드를 보아 너 쪽에서 끊어냈던 것 같아. 만약에 너가 아니라 그 아이 쪽에서 끊어냈던 거라면 사실 마음속으로는 너를 아직 좋아하고 너를 붙잡고 싶지만 지 자존심 챙기느라 그런 거 다 보여주지 않고 결단을 내린 것 같아. 어휴, 바보 같아. 읽으면 읽을수록 바보 같네. 어쨌든 마지막 흐름으로 너희가 헤어진 후에 서로의 관계에 진전도 없을 것 같고, 그냥 3번 아이도 그렇고 상대 아이도 그렇고 서로 살짝 아픈 손가락처럼 찝찝하게 서로만 신경 쓰고 무기력하고 정적인 일상을 보낼 것 같아. 둘 다 서로의 인연을 통한 갈등에 너무 지쳐서인지 한동안은 집에 틀어박혀서 휴식을 취하고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 같은데, 얼마나 지지고 볶았으면 이렇게 서로 연락하기도 껄끄러울 만큼 떨어져서 보는지. 그럼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 한번 뽑아볼까? 여항제 카드. 일단 만약에 그 상대 아이와 다시 만나고 싶은 아이라 할 때의 조언은 고집, 자존심을 좀 내려둬야 한다는 거야. 내가 봤을 때 그 아이가 먼저 다가오는 경우는 없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너도 이 여왕제 카드처럼 엉덩이 딱 붙이고 있기보단 조금 그 아이한테 다가갈 필요성이 있겠어? 근데 막 찌질하게 붙잡으면서 우리 다시 만나면 안 될까? 하고 가기보단 이 여왕제가 자존감, 풍요가 가득한 카드이다 보니까 좀 은근하고 여유롭게 말을 걸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근데 내가 지금 상대 아이랑 간절히 다시 만나고 싶은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조언을 돌려 말했지. 사실은 이 실질적으로 조언 카드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은 그냥 3번 아이 너는 걔한테 진짜 아까울 만큼 멋진 여왕제니까 다른 이성들한테도 많이 매력적으로 비춰질 테니 굳이 과거 사람 만나기보단 가만히 있을 때 오는 다른 사람 만나는 게 좋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어. 근데 사실 나도 그렇게 생각하거든. 아까 말했듯이 네가 상상하는 그 상대 아이 뭐 능력이나 금전적인 배경이 있단 거 상관없이 애가 좀 음침하고 찌질한 것 같아. 너처럼 사랑스러운 녀석이 좋아하고 맞춰나가기에는 너무 시간 노력이 아까워. 그러니까 이 선녀님은 다른 번호들은 둘 사이 어떻게든 응원하고 있지만 너희 둘은 이제 인연의 끈을 그만 놓아주길 바란다.
이 뽀작 비결 채널에 새로운 인형과 관련된 온도 찾아볼 수 있으니까 그 영상이라도 한번 봐. 자, 그럼 여우 요약해. 이렇게나 광적으로 너만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아이일수록 너에 대한 이상적인 이미지를 그리며 혼자만의 상상에 빠질 수 있어. 그러니 조금은 그 아이와 거리를 두며 여유롭게 지켜보거라. 알겠느냐? 리딩이 마음에 들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 4번 카드 리딩 시작할게. 오랜만에 돌아온 속마음 타로. 4번 아이들이 지금 머릿속으로 떠올리고 있는 아이들의 속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너희 둘이 가까운 미래 관계 흐름도 함께 봐줄게. 자, 먼저 속마음을 한번 알아볼까? 4번 아이들이 생각하는 상대 아이도 좀 만만치 않은 아이네. 이때 동안 리딩한 애들 중에 제일 기세 보인다, 얘가. 오늘 보는 1번부터 4번 아이들 모두 좀 아예 뚱구름 잡듯이 대화 안 해보고 짝사랑하는 아이들이 뽑기보다는 어느 정도 관계를 맺어갔던 아이들이 많이 뽑은 것 같아. 일단 먼저 이 러버스 카드만 봐도 너희는 어느 정도 썸을 탔거나 사귀었던 관계로도 볼 수 있어. 함께 있으면 말도 엄청 잘 통하고 외적으로도 엄청 끌리다 보니까 결혼을 상상했을 정도로 서로 잘 맞던 관계라 할 수 있거든? 근데 여기서 연락이 안 되는 사이랑 되는 사이로 나눠서 리딩해봐야겠다. 먼저 연락이 안 되는 사이라면 그 아이가 현재 너에 대해 집중할 수 없는 정신 상태여서 관계를 정리하게 됐던 것 같아. 뭐 다른 이성이 생겼다던가 하는 건 아니고 얘가 일이든 취미든 뭐든 지금 하고 싶은 거나 해야 할 것 아니면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온전히 4번 아이들과 사랑하기에는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 그래서 이 저스티스 카드처럼 굳게 마음을 먹고 관계 결단을 내린 거지. 이 옆에 나온 엠퍼러 황제 카드를 보아서 그 아이는 네가 좋아했던 것은 사실이긴 사실이지만 스스로의 자의식이 더 강하고 자존감, 자존심, 고집이 세다 보니까 이 마음을 꺾을 의지는 절대 보이지 않는 듯해. 특히 둘이 헤어진 관계여도 물리적으로 만나진 않겠지만 연락은 계속 해나갈 수도 있는데 딱 이 아이는 내가 여유를 굳이 막 만들어서 만나고 싶다기보단 계속 연락하면서 이야기 정도는 주고받고 싶다 정도의 느낌인 것 같아. 이기적이야. 자, 그럼 연락을 계속하는 사이다? 계속하는 사이더라도 앞의 리딩이랑 비슷해. 속으로는 많은 잡생각들이 펼쳐지고 너랑 지내는 이런 좋은 순간들 또한 그 많은 고민들 중 하나일 뿐이어서 한참 골치 썩히다가 너랑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적당히 연락하며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는 이기적인 마음을 품게 된 거지. 리딩하는 내가 다 속상하다, 야. 자, 그럼 이 드세고 고집센 상대 아이와 4번 아이가 앞으로 어떤 케미스트리를 보여줄지 미래의 두 사람 관계 흐름을 한번 볼게. 이거 보고 있는 내가 다 스트레스다, 스트레스. 일단 먼저 엠퍼러 카드. 이 아이는 자신의 신념을 바꿀 마음 진짜 하나도 없어. 지금도 혼자서도 해야 할 것도 많고 자존감, 여유가 가득 찬 상태라 선뜻 이 의자에서 엉덩이를 떼어내지 않을 법해. 아까도 말해줬듯이 이 데빌 카드. 그 아이는 너를 선뜻 떼어내지 못하고 계속 자신의 바운더리 안에 구속 카드, 길들이듯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들 것 같아. 연락을 계속 한다는 식이던가 뭐든 말이지. 근데 이 의도가 너를 순수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비롯된 게 아니라 4번 아이 자체가 살짝 자신의 트로피나 성취라고 생각해서 계속 옆에 두고 싶어 하는 것 같아. 이 아이는 좀 개인주의적인 아이라 관계를 맺을 때 상대에게 눈을 맞추는 게 아니라 자신의 속내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듯해. 어쨌든 그러다가 최종 미래 카드로는 타워 카드. 4번 아이를 계속 옆에 두고 싶어 했던 바램과는 반대로 피치 못할, 예상치 못하는 사건 때문에 둘 사이가 확 끊어지면서 한쪽만 미련이 남고 짝사랑하게 될 법한 흐름이야. 너희를 떼어내게 될 사건이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유추할 수 있는 거는 이런 상대 아이에게 맞춰주고 참고 참다가 확 머리 뚜껑 열리면서 관계를 끊어내려는 4번 아이의 모습이 보여. 그래도 이 데빌 카드가 진짜 엄청 강렬한 구속, 속박을 말하기도 하고 어쩌면 가스라이팅까지도 갈 수 있는 지경의 카드인데 그것보다 더 강한 파괴 에너지를 지닌 타워 카드가 나온 게 어떻게 보면 오히려 좋고 감사한 일일지도 모르지. 그럼 마지막으로 관계에 대한 조언 한번 뽑아볼게. 템퍼런스 카드. 카드가 너한테 말해주고 있다. 감정에 너무 휩쓸려서 그 아이에게 휘둘리지 말고 이성적인 사고도 함께 겸하도록 좀 더 지혜를 발휘해서 둘 사이에 먼 훗날을 내려다보고 그럼에도 곁에 있어야 할 사람, 그럼에도 너에게 소중한 사람이라 한다면 계속 이때 다른 사람을 만나보길 추천한다 라고 카드가 말하네.
나도 리딩하는 내내 그렇게 느꼈어 정말. 아무리 데빌 카드처럼 이성적으로 미친 듯이 끌리는 아이라 하더라도 사실 너 또한 둘 사이 끝을 이미 알고 있잖아? 멀리 내다보고 비전이 있도록 행동하길 바래. 또 우리 뽀짝비열 채널에 새로운 인연 관련된 타로 영상도 보면 좋을 것 같으니까 참고해. 알겠지? 자 그럼 여우 요약해. 이렇게 너에 대한 존중 없이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만을 채우려는 아이를 모타로 곁에 두려 하느냐? 너는 그 아이에게 아까울 만큼 성숙하고 멋진 아이이니 잘 판단할 거라 믿어. 알겠느냐? 리딩이 마음에 들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 5번 카드 리딩 시작할게. 오랜만에 돌아온 속마음 타로. 5번 아이들이 지금 머릿속으로 떠올리고 있는 아이들의 속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너희 둘의 가까운 미래의 관계 흐름도 봐줄게. 자 먼저 속마음을 한번 볼까? 1번부터 지금까지 리딩하면서 다들 공통적으로 연락을 잘 안 하고 멀리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다 캐릭터는 또 달랐거든? 어떤 아이들은 완전 댕댕이 스타일의 사랑꾼, 어떤 아이는 고집 세고 지 생각만 하는 꼰대, 어떤 아이는 미련 후에 찐따. 근데 5번 아이가 생각하는 상대 아이도 진짜 새로운 캐릭터다. 이 하이프리스트, 저스티스, 템퍼런스 카드 모두 총체적으로 봤을 때 얘 완전 안 움직이고 소심하고 바로 서 있는 아이일 것 같아. 자세히 설명해볼까? 먼저 이 여사지 카드는 집에 틀어박혀서 공부에만 매진하느라 사람을 잘 만나지 않는 아이를 뜻하거든? 그것처럼 5번 아이가 떠올리는 그 아이는 웬만해선 집순이, 집돌이일 법하고 뒤에 정의 카드를 보아 기본적으로 감성보다는 이성을 따르는 어딘가 차가워 보이는 인상의 아이들일 법해. 특히 이 두 카드 조합을 봐서 스스로가 만들어낸 규칙이나 강박 같은 게 있어서 너에게 마음이 확실히 있긴 있지만 절대 먼저 다가가는 법도 없이 은밀하게 너를 바라보고만 있어. 그렇다고 너를 막 사랑해서 미치겠고 이런 거라기보단 설레임, 흥미, 관심 정도의 감정일 법하고 굳이 너를 억지로 만나려고도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운이 닿는다면 이어지겠지 하는 정도의 마음으로 자신의 할 일을 하면서 지내는 듯해. 그래도 이 저스티스 카드를 보아 초반에는 너에 대한 마음을 좀 외면하다가도 자기가 너를 좋아한다는 거를 스스로 인정하게 되긴 됐다 했거든. 하지만 뒤에 템퍼런스 카드를 보아 이 짝사랑의 감정이 커지긴 커지더라도 너에게 막 보여주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오히려 밀당을 하거나 최대한 자신이 생각하는 선을 딱 지켜서 섣부르게 행동하거나 다가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 여사제, 정의, 절제 카드 모두 자신의 신념이 똑바르게 서 있어서 주관이 세 보여가지고 아까 4번 카드의 상대 아이처럼 이기적인 꼰대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는데 그 아이와는 달리 너희 5번 아이의 상대 아이는 스스로 그런 규칙, 선을 만들게 된 과정이 많은 과정에 많은 시행착오, 객관적인 잣대, 고민 등이 다 들어가 있어서 쉽게 그 아이를 욕하거나 그 기준을 내려두고 나를 미친 듯이 사랑해달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 정확히 이 아이의 기준이 뭔지는 카드로는 잘 알 수 없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아이는 미래에 대한 생각,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조심성, 위험성에 투자하지 않으려는 신중함이 크다고 할 수 있어. MBTI로 보면 인트피나 인프피라고 할 수 있겠다. 자, 그럼 이 드세고 고집센 상대 아이와 5번 아이가 앞으로 어떤 케미스트리를 보여줄지 미래의 두 사람 관계 흐름을 한번 볼까? 일단 둘이 학교나 학원, 회사 같이 공적인 관계에서 만난 사이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더라도 좀 거리를 두고 예의 차리면서 만나던 스타일 같아. 그러다 이 데스카드처럼 한번 관계가 끝맺음 된 것 같거든? 이게 계산적인 관계이다가 그 계산을 그만해도 되는 상황이 와서 끝이 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같이 프로젝트를 하다가 프로젝트 자체가 끝이 나서 이제 연락을 안 한다던가 또는 삼각관계에 얽매여 있어서 한쪽이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합리적인 선택을 하려고 제3자 아이를 선택하면서 둘 사이 관계가 끝이 났다던가 하는 식으로 말이지. 어느 계기로 이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싹 끊어냈음에도 불구하고 둘이 한 번은 다시 만날 일이 있다고 해. 이 저스티스 카드를 보아 너희 둘 사이 또 다른 목적성이 생겨나서 관계가 이어질 수 있는데 새로운 관계 형태에 대한 제안일 것 같아. 근데 이게 또 사귀자고 이야기하는 등의 감정적인 형태가 아니라 또 다른 프로젝트나 일에 대한 제안? 같이 공부하자는 식의 제안이라던가 또 다른 형태로는 섹터나 뭐 서로 책임지지 않는 썸의 형태로 이렇듯 대체로 비즈니스적인 제안을 하거나 그렇게 될 만한 기회가 올 것 같아. 그 때문에 마지막 이 타워 카드처럼 한쪽이든 서로든
감정적인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관계가 파탄날 것처럼 보이는데 아까 상대 아이 속마음에 나왔던 저스티스 카드가 여기서 또 보이는 걸 봐선 이런 제안을 하고 이렇게 사람을 가지고 저울질하는 게 바로 상대 아이의 입장인 듯해. 아까도 말했듯이 이 친구는 조심성, 신중함이 크고 그거를 뛰어넘어서 좀 사람에 대한 불신이나 사람을 수단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면도 있는 것 같아. 스스로도 그런 계산적인 면모를 인지하고 있고 인정하고 있다 보니까 괜히 너에게 상처를 크게 주고 싶지 않아서 그동안 섣불리 먼저 다가가서 대시하고 그러는 게 없었던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알쏭달쏭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이 아이. 이 아이랑 잘 되기 위해서 마지막 조언을 한번 들여다볼까? 엠퍼러, 황제 카드. 내가 이때까지 상대 아이를 위주로 카드를 뽑다 보니까 5번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성향인지 잘 알 순 없지만 둘 사이 관계 흐름만을 놓고 봤을 때 5번 아이들은 저 아이한테 끌려다닐 것 같은 느낌인데? 관계에 대한 간접적인 거절을 쉽게 하지 못하는 타입? 그냥 대놓고 나를 싫어한다고 감정적으로 접근해서 이야기해주면 너도 쉽게 끊어낼 수 있을 법한데 저 아이가 돌려서 비즈니스적인 거 끼워 넣어가지고 관계의 거리를 천천히 두려고 할 때 혹시나 하는 미련이나 기대를 가지면서 그 아이한테 휘둘릴 수도 있는 타입이야. 만약 5번 아이가 그런 아이라면 타로 카드는 이제 네 주관을 바로 세우고 이성적으로 그 아이를 끊어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네. 이 황제 카드처럼 너는 특별하고 멋지고 남들에게 휘둘릴 수 없는 내면의 단단함을 지닐 수 있는 아이인데 괜히 그런 아이한테 녹아내리지 말라고 하고 있어. 만약 이미 주관이 확고해서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는 아이라면 그 태도 그대로 유지하고 그 아이에게 칼같이 대하면 좋을 것 같아. 내가 웬만해선 서로 힘든 관계여도 감정이 어느 정도 남아있으면 끝까지 지내보라 하는 편인데 관계 흐름 카드들이 참 심상치가 않아가지고 5번 아이들이 더 상처받기 전에 먼저 이 관계에 대한 기대를 내려두고 바로 섰으면 좋겠어. 알겠지? 그냥 생각 비우고 우리 뽀짝비결 채널에서 새로운 인형 관련 영상이나 더 찾아봐. 그럼요, 요약해. 이 아이는 이기적이라기보단 스스로의 기준을 통해 관계의 계산질을 하는 아이야. 그래서 어쩌면 나쁜 아이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너에게 조금이라도 상처를 주는 아이라면 거리를 둬야 할 테야. 알겠느냐? 리딩이 마음에 들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